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두산 위브더 센트럴 수원이라는 단지입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2월 27일 모집 공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 기간 춘천 모집 공고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하면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렇게 나와 있어도 계속 변동이 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보는 청약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장안 111-3구역이죠. 입주 시기는 28년 9월 예정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556세대. 그리 크지 않아요. 이 중에 약 50% 물량이 나옵니다. 275세대가 나오는데 25평이 273세대, 34평이 단 2세대만 나와요. 분양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평당 3,100만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 자금은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40이 적용됩니다. 특이사항은 대출은 규제 지역이지만 청약은 비규제 기준으로 나왔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시세 차익은 현재 좀 가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주변이 다 빌라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세를 좀 매기기가 어려운데 여기가 향후 신분당선이 개통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정말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제한사항은 실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 1년 정도 예상합니다. 왜냐? 비규제니까요. 자,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장안 3구역 재개발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청약 정보 한번 예상해 보고요. 단지 정보 보고 입지 보고 마지막으로 자금 계획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섹션별로 나눠 놓을 테니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역을 살펴보죠. 2009년 7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됐죠. 10월에 바로 조합 설립이 나고요.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약 10년이란 기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왜냐? 이때 사업이 표류하게 됐어요. 정비구역이 해제까지 됐습니다. 게다가 소송까지 휩쓸리게 되었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넘어서 아파트 값이 우상향하면서 신축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2019년 1월에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 확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1년도에는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23년 5월에는 관리 처분인가가 바로 나게 됩니다. 자, 2019년도부터는 사업이 굉장히 속도가 붙었죠. 25년 10월 31일에는 사업 착공식을 개최해서 착공이 되었고, 여기가 바로 2009년도 때 모습입니다. 대부분 빌라죠. 재개발이다 보니. 그래서 여기를 허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8년 8월 이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지 정보를 볼게요. 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했고요. 규모는 최고 29층 6개 동입니다. 세대수는 556세대. 세대별 구성을 보시면 임대가 33 타입과 39 타입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임대가 62세대로. 그리고 59 타입은 327세대, 84 타입이 167세대. 지금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이 84 타입입니다. 게다가 주력 평형은 59 타입. 약 전체 물량의 한 60%에 해당되는 물량이죠.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로 나왔어요. 하지만 대출은 규제입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당해는 수원시 1년만 거주해도 받을 수 있고요. 전매 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없을 겁니다. 사실 전매가 1년이라는 게 좀 크죠. 그러다 보니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양가가 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분양가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 자, 여기 보시면 두산 이브 더 센트럴 수원은 10월 16일 투기가율 지정 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득한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기준으로 나온다는 점이고요. 비규제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 세대주 요건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세대주 요건이 원래 규제면 생애 최초와 1순위도 세대주가 필요해요. 하지만 비규제니까 생애 최초와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세대 원도 1순위를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한해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총 4번이 가능해요. 세대주가 특공 한번 일반 공급 한번 되고요. 세대원도 특공 한번 일반 공급 한번. 그래서 총 4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일정은 2월 27일 금요일 날 모집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밀릴 수도 있어요. 3월 10일 화요일 날 특별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3월 11일 수요일 날에는 1순위가 예정되어 있어요. 분양 예정 물량을 보시면 총 556세대입니다. 그중에 일반 분양이 총 275세대, 임대가 62세대. 약 한 12% 정도 물량이 나오네요. 임대가. 자, 일반 분양은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84A 타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 물량이 아예 없죠. 59A 타입은 33, 59B 타입은 17명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59A 타입이 202세대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59B 타입 72세대가 나와요. 그리고 84A 타입 물량은 아예 없고 B와 C 타입이 한 세대씩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59A 타입, B 타입, 84B 타입, C 타입 모두 4배입 판상형이라는 거. 하지만 모두 4배이지만
평형에 따라 마통풍이 안 되는 세대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상 분양가를 보면 현재 업계 예상 분양가는 약 3천만 원 초반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25평은 7억 중후반, 34평은 10억 초중반이 나와요. 보시면 주변이 다 빌라입니다. 여기가 또 개발 예정이긴 해요. 극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빌라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게 신분당선 예정역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 초역세권이 되죠. 사실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LTV가 40%까지 밖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다 하면 은행재원 대출이더라도 7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서 요 정도 7억 정도의 분양가는 생애 최초로 노릴만 하죠. 그래서 요 정도 분양가는 충분히 완판될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요. 자, 규제 적용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요 규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수원시죠. 여기 수원시 보면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LTV는 당연히 40%입니다. 당연히 정책대출 이용 못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만은 가능해요. 신생아 9억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신생아는 가능하다. 요거 알아주시고요. 여기는 원래는 15억 초까지 4억 대출이지만 여기는 15억이 초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6억 맥시멈까지 가능해요. LTV 40 한도 내에서.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전매 3년, 당해 조건 2년 거주, 가점제 물량 증가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는 비규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1년, 당해 조건 1년으로 줄고 가점제 물량도 줄어요. 이제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 규제로 갑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4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발생하죠. 왜냐? 627 대책의 일환으로 잔금 대출을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뭐 분양권이 박탈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주택 관련 어느 대출도 받지 못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게다가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 즉 해당 집의 잔금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좀 대출 규제가 까다롭죠. 자, 이제 배치도를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두산이부터 센트럴 수원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다 빌라 단지입니다.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대로변이 있어요. 우측으로도 대로변이 있고, 자, 왕복 거의 8차선이나 되는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이 59 타입, 그리고 요 파란색이 84 타입이에요. 84 타입은 물론 여기 배치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남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과 좀 떨어뜨린 감이 있죠. 그리고 요 임대세대 극소형 평형들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리고 59 타입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시켰다는 점. 그래서 배치도가 소형 세대다 보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59 A타입과 B타입 모두 4배의 판상형이에요. A타입은 202세대, B타입은 71세대, A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타입은 진짜 정석적인 4배의 판상형입니다. 특징이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즉 4개의 창이 같은 향이다 해서 4배이고요. 판상형 특징은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복도가 있어서 이 복도 덕에 거실과 주방이 넓어 보여요. 그리고 주방창과 거실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마통풍에 유리합니다. 또한 4배의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안방 포함 방 3개가 다 이렇게 밑에 깔리다 보니 드레스룸이 넓고 길게 빠진다는 점. 그래서 타워형 대비 드레스룸이 정말 넓습니다. 3배의 판상형 대비도 정말 넓고요. 자, 그래서 59 A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 B타입은 A타입과 뭐가 다르냐? 요 다용도실 위치가 달라요. A타입은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용도실인데 B타입은 다용도실이 주방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통풍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되고 드레스룸이 작아요. 4배임에도 드레스룸이 작다는 점. 사실 여기는 환기가 되지 않다 보니 4배의 판상형이라고 불리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선호도는 A타입이 훨씬 높다는 점. 자, 그리고 84 타입 평면도를 볼게요. B타입, C타입 모두 다 한 세대만 뽑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4배의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B타입은 주방 창이 없습니다. 마통풍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복도 팬트리 좋고요. 여기 현관 창고도 있습니다. 59 타입보다도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네요. 물론 배정 동과 층을 봐야겠지만 평면도 상으로는 C타입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에 위치해 있어요. 수원시는 어디냐? 서울 기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과천과 안양과 의왕을 건너면 이렇게 수원시가 있죠. 수원시도 보시면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이렇게 4개의 구로 나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장안구 같은 경우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이게 23년도이쯤인데 13억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통구를 보시면 영통구 이의동은 바로 광교죠. 광교 신도시가 이의동에 위치해 있는데 자연앤 힐스테이트 광교가 17.5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핫하죠.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이 11억 7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요즘 핫합니다. 왜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이어서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위브더 센트럴 수원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장안구 내에서도 여기 영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동을 보시면 바로 좌측에 정자동이 있습니다. 장안구의 핫한 화서역 인근이죠. 그리고 영화동은 사실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어요. 두산 위브더 센트럴을 보시면 좌측이 공사 현장, 우측이 빌라 밀집구역입니다. 여기 주변이 아직 정비되어야 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대형 세대면 모르겠는데 500가구 남짓으로 소형 세대라 주변 인프라를 다 바꿔서 리드하기엔 세대수가 좀 작은 면이 있죠. 자, 그리고 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산 위브더 센트럴이고요. 바로 왼쪽에 수성중 사거리역이라고 이제 신분당선이 뚫립니다. 여기가 신분당선뿐만이 아니라 수원 도시철도 1호선까지 환승역이 돼요. 이거는 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1km에 장안구청역 이쪽쯤에 뚫립니다. 여기. 그래서 인동선이 개통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도로를 보시면 영동고속도로가 위로 뚫리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도 우측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군을 보시면 요 지도를 보시죠. 영화초등학교가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약 150m 거리예요. 짧지만 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는 가깝다는 거. 자, 수성중학교도 150m 거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배정받는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 다 빌라 밀집 상권이라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여기 위에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이 빌라 밀집 구역이라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는 청약은 비규제지만 대출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는 잔압을 하고요. 중도금 60% 중에 40%는 중도금 대출을 당연히 받죠. 이거는 시공사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휴직이든 내가 연봉이 낮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60% 중에 20%가 남잖아요. 요 20%는 내가 내 돈을 내거나 보통은 연체를 합니다. 요 20%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상의 신용적인 불이득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2회차 때까지 연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요 잔금 때 뭘 내냐? 요 중도금 60% 원금과 잔금 30% 원금과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한 거 있잖아요. 그 이자. 그리고 요 20% 연체한 이자를 냅니다. 즉 계약금 10%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선택한 옵션, 발코니 확장 금액까지 다 내겠죠. 그래서 요 잔금 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때는 요 분양받고 1년 후인 중도금 때, 요때 전매를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겠죠. 왜냐? 2년도 보유하지 않고 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하는 방법. 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잔금 대출을 받겠죠. 잔금 대출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유일한 정책 대출이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분양가가 6억 이상이라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유일하게 9억 미만의 한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책 대출이 가능해요. 요거는 DSR이 아니라 DTI를 본다는 점도 정말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행 재원 대출. 요거는 LTV 4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규제 지역이라.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가 7억 중후반을 예상하면 맥스 3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정책 대출 내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지만 어차피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은행 재원 생애 최초입니다. 여기는 LTV가 70으로 올라갑니다. 생애 최초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분양가가 7억 중후반 기준으로 약 5억 중반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시면 은행 재원을 이용하면 내 돈 한 부대 비용 포함 3억 정도만 있으면 청약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봉이 또 따라줘야겠죠. 5억 중반 정도 받으려면요. 약 1억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본 모집 공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주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줘도 됩니다. 하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못 준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100 중에 90은 중도금 대출을 받죠. 그래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입을 안 하시게 되면 3년 동안 주택 관련 어느 대출도 받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뭐 원룸, 보증금이 덜 들어가는 원룸에 월세를 살겠다. 아니면 이 집을 전세 주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즉 내가 주택 관련 어느 한 대출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사실 이걸 어기고 전세를 줘도 돼요. 뭐 분양권을 회수당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페널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전세 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분양권 전매도 이 분양권이 웬만큼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한다는 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물론 분양가가 확정되어야 알겠지만 분양가 자체에 아마 신분당선 호재까지 모두 다 선 반영돼서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당 3천 정도 예상하죠. 그래서 먹을 게 많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청약 기준, 비규제 기준으로 나온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사실 여기 주변이 다 빌라 밀집 구역이라 아이 키우기에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신분당선이 뚫려야 직주 근접에 유리한데, 지하철 공사라는 게 많이 연기도 되고 각종 이슈들이 많아서 실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투자용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몇 안 되는 지하철 초역세권이니까요. 그래서 2월 27일 날 만약에 본 모집 공고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